I said, what the hell is that? Look at, wow, all the blood just from the ear comes out. 스턴트 도중 발생한 사고로 두개골 한몰이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들어낸 영화 성룡의 용영호제 액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용영호제는 당초 성룡의 액션 파트를 그리고 증지휘는 드라마 파트를 연출하는 공동 감독으로 기획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익히 아시다시피 성룡이 성벽을 뛰어넘는 스턴트 도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던 두개골 한몰 부상으로 촬영 일정이 지연되어 차기작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증지휘가 결국 하차하고 성룡 단독 감독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스토리 수정이 불가피해져서 증지휘 연출하에 진행된 몇몇 장면들이 대폭 삭제되었으며 헬리콥터까지 등장하며 로라 포너를 납치하는 등의 대규모 액션 시퀀스 역시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고 여전사 4명 중 1명 또는 이들보다 더 강한 최후의 악당으로 나부락이 캐스팅되었지만 성룡의 사고로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출연이 취소되었고 나부락은 결국 원표의 집법선봉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머리 수술 직후 본인이 나름대로 회복되었다고 생각한 성룡은 수술 후유증으로 얼굴이 퉁퉁 부은 상황에서도 앵글에 얼굴을 반만 걸치거나 암전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식으로 촬영을 재개했지만 촬영본이 영화에 삽입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성룡의 회복과 상처 부위를 가리기 위한 헤어스타일 변화를 위해서 6개월 이상 촬영을 중지시켰으며 촬영 재개 후 사고 이전의 진행 분량을 재촬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인해 영화 초반 짧은 길이었던 성룡의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길어지는 옥의 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갑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사고와 전혀 관계없는 편집 오류겠지만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덤블링이 모두 대역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성가반 화성의 언급에 의하면 이는 성룡이 불가능한 고난도의 동작이어서가 아니라 대역이 성룡보다 더 좋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당한 성룡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촬영 일정 관리를 위해서 성룡이 병원에 있을 때 성가반 멤버가 찍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 중반 등장하는 카 체이싱 씬에서는 용적심에서 카 체이싱 씬과 폴리스토리에서의 카 스턴트, 오토바이 스턴트를 대역한 홍콩 카 스턴트의 신화, 가수량이 일부 고난도 씬을 성룡 대신 운전했으며 증지휘는 연출에서 빠지긴 했지만 카 체이싱 촬영 당시 놀러와서 알람탄 대역으로 조수석에 앉아있었다는 비공식 정보가 전해집니다. 또한 이처럼 몸이 큰 충격을 받는 동작은 부상당했던 머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룡이 충분히 소화 가능하지만 대역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으며 여전사들과의 격투도 마찬가지로 몸을 내동댕이 쳐야 하는 스턴트의 경우는 대역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차기의 경우 자칫 호흡이 맞지 않아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의 발생 위험이 있어서 대역이 투입된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성룡의 대역을 한 성가반의 이름을 정확히 호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건생이 대역하던 시기임이 분명하지만 가끔씩 화면에 잡히는 얼굴을 뜯어봤을 때 이건생이 아니며 여기서는 화성인 듯한 얼굴이 보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홍가반 멤버인 전가락으로도 볼 수 있는 얼굴이라서 도무지 누가 대역한 것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수의 수도승 그리고 4명의 여전사와의 1대다 격투씬은 폴리스토리의 백화점 격투씬과 함께 1대다 액션의 진수로 여겨지는 정교하지만 불규칙한 변칙 리듬의 성룡 스타일 위에 경쾌하고 파워풀한 리듬감을 얹어서 성룡의 액션 스타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홍콩 액션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장면을 자세히 보면 동선이 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수도승을 뒤로 넘겨버리고 화면 오른쪽에 있던 수도승을 주먹으로 가격 그리고 왼쪽에서 발차기를 시도하는 수도승을 쳐다보며 이어지는 다음 컷을 보면 성룡이 서있던 위치와 자세가 바뀌어 있는 데다가 시선을 뒀던 왼쪽의 수도승이 아닌 앵글 밖에 있는 상대에게 뒤돌려차기를 합니다.
이것이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동작 구성이 튄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는 않지만 기존의 성룡 스타일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에서 주먹으로 과격해서 거리를 벌려놓은 후 왼쪽의 수도승에 시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승을 먼저 상대하는 것이 원래 성룡의 동작 구성 스타일에 더 맞는 것이며 영화의 이 동작 구성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면 화면 사이즈를 더 와이드 앵글로 잡아서 왼쪽 수도승이 헛발질하는 모습과 오른쪽 수도승이 다시 덤벼들다가 발차기 당하는 모습을 동시에 잡아냈어야 원래 성룡 스타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컷과 이 컷 사이에 다른 구성이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또 이 장면을 보면 상대의 발차기를 피하면서 하단 뒤돌려차기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세히 다시 보면 상대의 발차기를 뒤로 물러서면서 서 있는 상태로 몸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컷에는 아예 앉아서 하단 뒤돌려차기를 하죠. 이 역시 서서 뒤돌려차기였었지만 동작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연결을 놓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션 시퀀스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와이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도약을 위한 점프 동작에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중 연속 발차기를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이 동작입니다. 아마도 뒤로 물러서는 관성을 잡아서 정확히 정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듯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와이어 기법과는 전혀 다른 용도라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또한 이 스턴트의 경우 현재는 고인이 대신 한춘이라는 성가반이 여전사의 대역을 했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귀로 떨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청력을 상실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스카이 다이빙 씬은 성룡과 전문 다이버가 각각 촬영했으며 열기구 위에 안착하는 장면은 기구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카이 다이빙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장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높이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높지 않은 산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스카이 다이빙이 가능할 리는 만무하겠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절벽이 있다면야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영화 용영호제는 성룡의 목숨과 맞바꿀 뻔한 작품이자 폴리스토리와 함께 성룡이라는 이름에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의 전성기 정중앙에 위치한 작품입니다. 성룡이라는 이름을 대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영화가 가진 힘을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